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종인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진짜 집에 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에 잔류하게 될까요?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거취도 관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집에 4월달에 진짜 갈까요? 아니면 당에 남을까요? 선거를 이기게 되면 네,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안 갈 것 같은데 꼭 집에 간다고 또 표현하는 거 보니까 집은 뭐 매일 가죠, 뭐. 그렇죠. 집에는 매일 가는 거죠. 네. 집에는 매일 가는데, 네. 자, 저도 제 느낌에도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당에서 좀 잡지 않을까. 뭐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네. 이미 네. 소위 해서 서울시장 선거의 이제 승리를 예상하고, 예. 소위 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 당대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어야 근데 되죠. 이미 근데 이제 그러면 대선은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예. 식의 이제 속에서 이제 소위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비대위 시즌 2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비대위 시즌 2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서 나름 뭐랄까 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같은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김정인 위원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통령 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다. 네. 네, 이런 논지를 펼치는 거죠. 장 프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여전히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건 그러니까 아니라고, 집에 가는 게 낫다. 예, 그거는 아니라고 보이냐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기본적으로 네. 뭐 다들 이제 성품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네. 사람을 이렇게 뭐 마구잡이로 이제 뭐 때려잡고 그런 건 아닌데 예. 기본적으로 늘 이렇게 오래 있는 걸 못 봐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참아주지만 예. 계속 이 얼굴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통합 야당의 문제라든가 예.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깥에 있는 인물들과의 연대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예. 조금 이제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좀 전면에 이번에도 이제 오세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니까 예. 그런 분위기들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얼굴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세훈이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된 걸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이걸 뭐 김종인의 매직 마술이다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칭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퇴 그리고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었고, 자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된 건데, 자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안철수에게 단일 후보 자리를 내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억수로 김종인 이분이 운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선전선동과 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재하고 있는 거라 그것도 예. 정치의 한 일부죠, 뭐. 그렇죠. 네. 내가 잘해서도 좋지만 뭐 상대방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다 정치의 일부죠, 뭐. 그런가요? 네. 근데 뭐 본질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김종인의 매직이 아니라 안철수의 매직이죠. 그건 뭐 저거는 뭐 여기서 뭐 언론들의 그냥 뭐 하는 소리고, 예. 본질적으로 이번 단일화 과정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예. 안철수의 매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안철수에 의한 안철수의 이제 그런데 안철수가 했는데 안철수가 못 얻은 것뿐이죠. 못 그렇죠. 가져간 것뿐이죠. 예. 그거 이제 수많은 이제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예. 못한 건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야권 전체에서의 파워풀한 게임, 소위 해서 야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안철수, 윤석열로 대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다시 복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이 여론조사 경선을 했는데 일단 차이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4%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격차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결국은 일반 여론조사하고 네. 소위 경선 여론조사의 차이예요. 그 부분은 뭐 그냥 안 선생님이 이제 대폭 안 선생님이 뭐 양보를 안 했고 뭐 무선을 100%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은 설문에 있어요. 설문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박영선을 집어넣고 조사를 하잖아요. 박영순 대 안철수, 박영순 대 오세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네네. 경선 여론조사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오세훈과 안철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빼고. 상대 후보를 빼고 물어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막 그런 걸 많이 해보지만 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여론조사 응답을 준비시켜요. 조직 동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준비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소위 국민의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소위에서 정당의 힘이라고 하는 게 약하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애당초 이 게임 자체가 좀 불리한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선생님은 압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혀 압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결국은 근데 그것도 정치니까 정치한 요소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넘지 못한 안 선생님의 한계니까 그건 또 다른 한계니까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좀 뭐 본질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자면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하게 되면 이제 4월 달이 되고 4월 7일 이후에 이제 대선이 한 10개월 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승리에 기초해서 김종인 시즌2, 비대위 시즌2를 가자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정진석, 주호영, 조경태, 김무성 뭐 이렇게 차기 당권, 뭐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김종인은? 근데 이제 그게 속에서 이제 그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통합, 당대당 통합. 네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가 같이 하는 정당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것도 이제 퀘스천이거든요, 사실. 두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속에서 이제 안 선생님이 이제 통합으로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합당을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안 선생님이 이제 자리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리를 맡게 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에 소위에서 이게 끝났다고 해서 전당대회를 두고서 싸움판을 벌이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분간은. 당장에는. 왜냐하면 합당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한 4, 5월 한 달 반 정도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4월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해 보면 수순이 되게 이제 그런 게 뭐냐면 5월 달에는 원내대표 경선을 또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그래서 되게 원내대표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합당 전당대회를 할지. 그렇죠. 합당 전당대회를 같이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정리가 좀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 당규상 이 5개월인가요? 그 11월 말이니까 3개월인가 뭐 4개월 전에 이 차기 대선 주자를 선출을 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당원 당규를 바꾼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 그 당원 당규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 11월 9일인가가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정당에서 대선 주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뭐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가 뭐 빨라도 5월 뭐 말쯤 6월 초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김종인 시즌 2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논리를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전당대회를 바로 그러면 당대표를 뽑고 나서 바로 이제 속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당력을 그렇게 낭비하고 당내 분열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냥 이대로 안착시키고 그다음에 좀 당이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대선 후보 경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맞는 게 지금 정국에서는 좋겠다.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대표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정진석도 뭐 나름 뭐 그걸 담아낼 수 있다. 뭐 또 김무성도 그렇죠. 뭐 주호영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가서는 이제
이제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얼굴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얼굴. 예, 새로운 얼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안 나왔던 사람들이 나와서 네. 좀 이제 뭐 50대가 됐던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 경쟁을 예. 하는 게 예. 훨씬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군요. 뭐 지금 김무성 빼고는 다 당대표 도전을 해본 적은 조경태가 한번 했었나요? 근데 뭐 워낙 저 사람들이 다 원내대표도 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예, 뭐 예.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나오는 건데 네. 저 사람들이 무슨 국민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국민적으로 뭐 이렇게 또 지지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예. 대선을 앞두고 저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네. 플러스 효과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좀 기대를 하건데 좀 혁신적인 인물이 나와서 당권을 좀 쥐고 또 킹메이커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은 있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뭐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고 네. 하는 절차 속에서 좀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집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집으로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복잡한 변수들이 남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내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안 하죠. 예. 그렇죠. 그런 일은 안 하죠. 네. 그거는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되는 거죠. 비대위 시즌 2가. 자, 상상하기는 싫지만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진다 오세훈이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김종인은 바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도 못 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뭐 집에 가다가 정말 돌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하여간 이런 일들은 약간 좀 생각은 접으시고, 예,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서울시장 선거 이후를 또 생각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게 꼴 보기 싫은데 뭐 이런 거는 좀 접으시고,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힘을 모아야 한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는데 일단 그 이후는 그 위에 좀, 그렇죠. 그 이후 좀 생각하시고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는데. 다들 좀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게. 근데 자꾸 이제 당내에서 또 이 또 철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 또 염장을 또 자꾸 건드려요. 비위를 자꾸 건드려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자꾸 이제 이 선거 이후 얘기들을 많이 이제 꺼집어내요. 벌써부터 승리한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러면 여권이 거기를 파고듭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오만한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맞습니다. 걸 제일 싫어해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여권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소위 해서 정권 심판론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수가 한 30%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대1 구도 속에서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도 자체도 그런 이제 소위 해서 국민들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단일화 국면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 국면이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40% 50%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고만고만합니다.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고 반사이익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면 안 돼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선거운동도 소위 안 선생님이나 뭐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지. 또 이상하게 또 이게 또 국민의힘 출신 이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하면 다 마이너스 효과예요. 그러니까 김종인도 뭐 굳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맡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대선도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니까 김종인 할배는 웬만하면 선대위원장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이미지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이 각광받는 게 뭡니까? 오세훈, 안철수, 뭐 금태섭, 뭐 그렇죠. 벌써 봐도 괜찮잖아요. 괜찮죠. 쟤네들 약간 뭐 그렇게 강경 보수 아닌데 뭐 이미지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다 괜찮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수 우파 진영을 강력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소 이제 뭐 중도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해서 뭐 어차피 뭐 이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진영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런 좀 약간 페이스 메이킹을 좀 한다는 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전체주의 경향성을 다들 걱정하면서 자꾸 극단적인 걸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기 서서히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의 첫걸음이고 네. 여기서 완벽하게 잡아야 그러니까 뭐 이게 1, 2% 이기고 그러면 안 돼요. 압도적인 승리를 압도적으로 해야죠. 승리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거의 네. 한 10%포인트 가깝게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네. 그러니까 속에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빼야 돼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문재인 정권의 이 독주를 막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누차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에 오세훈과 한명숙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15%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는데 막상 이 개표를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0.6%포인트 격차, 정말로 2만여 표 정도의 아주 간발의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집에 가시고, 네, 우리가 이제 선거 승리 그리고 통합된 범야권 이 진영을 만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 심판까지 네, 쭉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도 2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